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01 500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TV 프로를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TV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TV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볼만한 프로가 없다고 해야 하나, 채널을 돌리다 흥미가 생기면 보는데 어떤 프로를 기다리고 분방사수하는 건 참 잘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그나마 챙겨보는 프로가 딱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 말씀드릴 팬텀싱어 3입니다. 당연하게도 추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잔인하기는 하지만 절박한 지원자들이 주는 살아있는 열정과 그 날 것의 그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 음악 관련된 오디션 프로그램은 특히나 좋아하고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리스너로서 어느 정도 조예가 있다고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음악 관련 오디션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팬텀싱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시즌 1이랑 시즌 2에서 제가 좋아하는 윤종신님이랑 윤상님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프로들은 생각보다 지루했고요. 참가자들의 수준도 기대치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성악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들 중에서도 정작 출연하신 분들 중에는 인상적인 분이 많진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화음과 호흡이 중요한 장르고 화성이 중요한데 사실 그건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잘하는 분들은 나올 이유가 없는 프로이기도 했고요. 정말 잘하는 분들은 솔리스트라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필드인 성악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리즈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볼 만큼 봤고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혹시 두 번째 달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특이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달이라는 이름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로 드라마 OST로 유명한 그룹인데요. 몇 년 전에 두 번째 달의 판소리 춘향가라는 앨범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달은 주로 서양의 악기,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그리고 특이하게 아일랜드 피리 같은 거를 가지고 연주 앨범을 만드는 그룹인데요. 판소리하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판소리의 서양 악기 연주를 입히는 그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판소리와 본인들의 음악을 퓨전하는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라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앨범이 90년대에 나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였고, 앨범 판매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몇십만 장 정도의 판매고로 올릴 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달은 굉장히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스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젊은 소리꾼이 김준수님과 고영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노래를 만들어 주셨고요. 공연을 보러 가고 영상도 엄청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 두 분의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하루는 할 일도 없고 볼만한 게 없을까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채널을 돌리는 걸 멈추고 보는데 그게 고영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이 고영렬님과 존노님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음악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게 빠져드는데 딱 한 순간이면 되더라고요. 멍하게 그 노래를 다 듣고는 그동안 방영했던 팬텀싱어 3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3의 참가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마 이전 시즌, 그러니까 팬텀싱어 시즌 2의 경제적인 성공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팬텀싱어 시즌 2는 굉장히 성공을 해서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콘서트 같은 거라든가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기도 많이 얻는 그런 성공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덕분에 즐겁게 볼 만한 TV 프로가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1대1 대결이라고 해야 하나요? 두 명이 나와서 한 노래를 하고 한 명이 이기는 이야기까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팬텀싱어라는 프로가 사중주를 만들기 위해서 1대1 대결을 하고 2대2 대결을 하고 3대3 대결을 하고 마지막에 4대4 대결을 하는 그런 시퀀스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대1 대결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막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개인적인 원톱을 뽑는다면 당연히 저는 고영렬님입니다. 고영렬님 때문에 이 프로를 보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판소리를 기반으로 서양 음악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프로듀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어려운 미션 중에서도 판소리 스럼을 잘 진행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중창이 되었을 때 판소리 창법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어 주실지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판소리 특유의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그런 느낌의 애드립은 언제 어느 부분에 갖다 놔도 이 부분이 판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서양 음악이랑 이렇게 믹스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달의 앨범을 보면 흔히 생각하는 판소리의 처절한 이별가의 아까 말씀드린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사랑가라든가 그런 리드미컬하고 유머러스한 곡들도 굉장히 잘 소화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공연 중에서 뭐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면 시 그래도 원톱은 고영렬님과 존노님이 부르셨던 쿠바 노래입니다. 아마 제가 쿠바라는 나라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이 곡을 부르신 두 분께서 그걸 의도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독재와 가난이라는 아픔을 뒤로하고 밝고 희망찬 노래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슬픔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라거나 뭐 아침이슬이라는 노래 같은 노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연하인 고영렬님이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두 알면서도 그걸 모른 척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런 연상자의 느낌이었다면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느낌을 내더라고요. 놀랍게도 연상인 존노님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그런 와 같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특징이 함께 충돌하면서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늘이 있고 좀 서글픈 감정도 있었고요. 좀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세상이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숨기며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너의 미래는 창창할 것이며 그런 희망을 주는 느낌을 주었고 반대로 존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감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고영렬님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존노님이 너무도 가볍게 보여주시는 그런 화려한 노래가 무척이나 훌륭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지 정말 종달새처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무대가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올린 영상만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보실 수 있다면 이 무대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무대는 길병민님과 최민호님이 부르신 깐쪼네입니다. 이 곡도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깐쪼네라고 부르겠습니다. 길병민님은 이번에 처음 뵀는데 런던 로열 오페라단 소속으로 클래스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그런 무대를 보여주십니다. 힘있고 강하고 그렇다고 너무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딱 결정된 감정만 가지고 가시는 게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라는 게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요. 그에 반해 최민호님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그 아쉽다는 게 길병민님과 비교해서 아쉽다는 것이고요. 칸초네라는 생소한 장르와 이탈리아어라는 이중고 때문에 오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두 분의 무대는 굉장히 훌륭했으니까요. 길병민님께서 흑태자가 생각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대였다면 그에 반해 최민호님은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가 생각나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무대였습니다. 두 분의 다른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무대였고요. 조금 그 아쉬움이라는 게 길병민님은 자기가 아시는 노래를 아시는 언어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민호님은 조금 팝을 부른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외국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아주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두 분 중에 이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길병민님께서 뛰어나서 이제 최민호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거지 최민호님도 정말 훌륭하신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분의 무대도 왠지 모르겠지만 JTBC에서 안 올려주는데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곡은 김영재님과 최성훈님이 부르는 잔나비의 쉬입니다. 이게 아는 노래는 아닌데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김영재님은 바리톤보다 더 낮은 베이스이시고요. 최성훈님은
보기 드물게 카운터 테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카운터 테너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다들 파리넬리로 유명한 카스트라토를 아실 건데요. 그 카스트라토의 명맥이 끊긴 이후로 그리고 카스트라토라는 게 어차피 여성이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카스트라토조차 아닌 단지 카운터 테너라는 것은 그저 기교만을 따라하는 속빈 강정 같은 것이 아닌가, 단순히 이색적인 부분으로 승부하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운터 테너에 대한 기대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성훈님을 보기 전까지는요. 전 이 곡을 일단 알지는 못합니다. 잔나비의 노래라고 하는데 먼저 처음 최성훈님이 기교 넘치는 애드립을 배경으로 해서 김영진님이 낮고 부드럽게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노래가 나올 때 이 곡은 참 베이스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고 김영진님께서 노래를 참 잘 고르셨구나, 이런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선곡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재님께서 참 노래를 잘 골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성훈님이 첫 소절로 시 하고 들어오는데 이걸로 끝났구나, 이 무대는 이 사람이 잡아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신비롭고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제5원소에 파란색 외계인이 오페라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신비롭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가장 낮은 베이스와 가장 높은 카운터 테너인데 그 조화가 굉장히 훌륭했지만 최성훈님의 임팩트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딱 한 소절로 무대를 다 잡아먹는 게 이런 거구나. 뒷부분은 최성훈님밖에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무대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율배반적이긴 한데 이 프로에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서글픈 일입니다. 이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렇게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드에서 나와서 이런 프로에 나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오버라고 하고 크로스오버가 좋긴 한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오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로스오버는 아닌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필드가 좁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이란 게 허울이 좋기는 한데 사실 성공하기도 무척 어렵고 배고픈 바닥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클래식은 정말 재즈보다도 마이너한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에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자신의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틀어버리면서까지 이런 프로에 나온다는 게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이라는 게 오래되고 이제는 낡아버린 장르이기는 한데 오래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고 많은 연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화려한 남자 사중창입니다. 그 장르를 즐기고 그리고 서양 음악과 크로스오버하기 위한 천재 소리꾼의 고군분투를 즐겨보시기 위해서는 팬텀 싱어고요. JTBC고요. 금요일 9시에 꼭 한번 즐겨보시고 클래시컬한 음악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